박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전 소재 지역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 기숙사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지 선정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한 수년 동안 지연이 된 것인데, 이 건축 인허가라든가 제반 절차가 마무리돼서 빠르면 2월달 중으로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경주시에 확인한 건데요. 원전 소재 지자체 대학생 연합 기숙사인데,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착공을 하면 신축 공사에 최소한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2025년 9월 달쯤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2020년 9월 개관보다는 한 5년 정도 지연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개관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소재 지역 대학생 연합 기숙사 얘기가 나오고 확정된 게 이미 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된 게 2016년입니다. 이 원전 소재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정부가 이 경주시와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 출신 이 4개 지역 출신 중에서 그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이러면서 추진한 건데, 교육부에서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 400억 원은 한수원 지원사업비 적립금, 이 경주시하고 울주군이 각각 112억, 기장군은 111억, 영광군은 65억, 이렇게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그 부지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 당시 이준석 교육부총리라든가 또 조석 한순호 사장, 원전 소재 지자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고, 이 협약에 따라서 이 교육부가 서울시 성동구에 그 부지를 제공을 하고 2019년 8월까지 건물을 완공을 하고, 그래서 2020년에 개관할 계획까지도 당시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건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당초 이 교육부가 제공했던 성동구 행당동 부지가 이 주민 민원이 있고, 또 그래서 성동구청이 반대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성동구의 신답역이라든가 용산구의 효창공원역 앞, 이렇게 두 차례 더 계획이 부지가 변경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달에 갔어야 현재의 부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년 동안에 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쳤고, 2022년 12월 달에 가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부지 확정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수년간 지체가 됐는데, 이어서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당초 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날 때만 해도 2023년 상반기 중에 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인허가 절차도 늦어지면서 작년 7월에 갔어야 이 건축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됐고, 그렇게 절차가 하나씩 늦어지면서 그 다음 달 2월 달 착공을 예정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착공될 연합 기숙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꽤 큽니다. 이 지하 3층, 지상 15층, 이 연면적 12,000평방미터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2인실 기준으로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한 600명 수용 기준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경주시는 한 140명을 배정받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그 기숙사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수용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주시가 배정받는 학생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숙사 건립과 운영은 업무 협약에 따라서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네, 원전 소재 지역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도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는 그 유아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런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인데,
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00억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시범기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서 그 시범기간 3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는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추진 방안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5월 달로 예정이 된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특구 선정 추진 소식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황성공원의 이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논란 적지 않은데 어제는 보니까 설치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한군의회를 비롯한 10개 경주지역 안보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경주시 경기연맹협의회라든가 또 국민의힘 경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등등이 참여한 이 개양대 건립 추진 범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 회원 30여 명이 어제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국가 안위와 보존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이 태극기를 높이 거양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에 좀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를 반대해온 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죠? 예, 어제 경주환경연합 이게 태극기 개양대 설치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한 게 작년 9월인데요. 이때부터 계속 뭐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황성공원이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조속히 취소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또 그 경주시에서는 여론 조작이나 또 관변단체 뒤에서 숨어서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이 잘못 짚은 황성공원 개양대 사업은 하루빨리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시간을 끌면서 점점 찬반 의견이 그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 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립된 게 지난해 9월인데 아직 착공을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비 5천만 원, 공사비 한 6억 5천만 원 이렇게 총 7억 정도를 드리겠다라면서 이 예산안이 그 작년 9월 달에 그 경주시 제2회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이때 계획은 그 작년 11월 달에 설치 공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2월까지 개양대 설치 및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너무 과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이게 애국심 함량이 태극기 개양대 설치한다고 되냐. 이런 반발이 일면서 경주시는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착공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종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통과된 예산이 7억이니까요. 그런데 경주시가 최근에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약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당초 계획보다 한 3억 정도 줄여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예산 축소에 따라서 당초에 신라 56왕을 표방해서 태극기 개양대 높이를 56m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 태극기 크기 이런 계획도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고 또 황성공원 타임캡슐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인근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좀 풀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경주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황성공원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종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